오늘은 이 콘텐츠를 공개하기에 앞서서 제가 세 가지 키워드를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보시고 오늘의 콘텐츠가 뭔지 한번 여러분들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메타버스입니다. 두 번째, VR. 마지막 세 번째, 하늘을 나는 자동차. 네, 혹시 오늘의 콘텐츠가 뭔지 짐작하실지 모르겠는데 오늘의 콘텐츠는 상상을 실제화하는 드론 산업입니다. 자, 함께 해주실 세 분 먼저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자, 한 분 한 분 각자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도에서 방제 회사를 하고 있는 조성환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한라대학 지능형 시스템공학과 교수를 하고 있다가 우연찮게 제주 드론산업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문석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귀포 산업과학고등학교의 발명교사 이광수입니다. 저희 학교가 이제 특허청 지정된 학교여서요. 제가 거기서 발명 동아리 학생들 지도하고 있고 또 산업용 제어 드론을 또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앞서 그 세 가지 키워드를 보여드렸는데 하늘을 나는 자동차, 메타버스, 또 VR. 이게 드론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드론 하는데 이제 원래 이름은 초경량 무인비행 장치라고 부르고요. 근데 메타버스랑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면 이제 메타버스는 이 현실 세계를 가상 세계화 시키는 건데요. 근데 디지털 가상 세계라고 하죠. 그 가상 공간으로 옮길 때에 그럼 지형 데이터라든가 건물의 데이터라든가 뭐 이런 기존에 갖고 있는 그 지구의 어떤 모양들을 우리 지구본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본의 모습을 떠야 되는데 그걸 뜨려면은 지금 현재 위성으로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고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드론이 촬영 기술은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 되는 거죠. VR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입니다. 이제 가상 공간이고요. 기존의 도시를 똑같이 만들어준 쪽에서 이제 도심을 하거나 이제 바다를 가거나 산을 넘어가는 형태를 이제 실제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것을 이제 드론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 앞에 굉장히 많은 드론들이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게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거죠? 지금은? 네, 지금 활용되는 부분은 아까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도 활용이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방제, 그러니까 농약을 치는 인력을 대신해서 드론으로 방제를 하는 기체로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서 지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농업용 드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촬영용 드론을 쓰고 최근에 이제 건설 현장에서 쓰는 어떤 공정을 파악하거나 측량하기 위해서 쓰는 쪽에서가 한 10% 정도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뒤로 보이는 이 감귤밭도 이 드론용, 그러니까 농업용 드론으로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감귤밭 같은 경우에 1년에 방제 횟수가 한 10여 차례 정도 방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농가분들한테 드론으로 방제를 하고 나서의 효율이나 효과를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있는 이 밭은 실질적으로 드론으로만 방제를 해서 수확까지 마친 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탐스럽게 잘 열렸는데 저희가 지금 이 현장에서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지금 좀 보여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좀 준비해서 비행하는 거 준비해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그림 나오는데. 우리 선생님께서도 오늘 드론을 가지고 나와 주셨어요. 네. 어떤 드론을 가지고 나와 주셨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 드론이 이제 그 드론 축구할 때 쓰는 드론입니다. 그래서 골대가 있고요. 그 골대 안에 이게 들어가면 골링입니다. 그래서 보통 5대 5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전주에서 출발을 해서 아주 열광적인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국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드론 축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한테도 이거를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이런 필요한 드론들을 또 이렇게 빨대를 이용해서도 그 빨대였어요? 네, 빨대입니다. 빨대를 이용해서도 오늘 아침에 한번 만들어봐라 해서 잠깐 만들어서 이거 창작 드론이네, 이거. 네. 이 격투형 이 드론도 보시면 부딪히는 드론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날 수 없게끔 만들면 이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단단한 걸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다 설계를 해야 돼요. 먼저 설계하고 어떤 모터를 사용할 건지,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지 이런 전략적인 부분들도 다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하나를 만들면 학생들이 이제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 전체적으로 공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와 연관이 또 많이 돼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축구형 드론이 단순하게 스포츠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탐사할 때 대부분 이렇게 동굴 같은 데 들어가게 되면 부딪힘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다음 벼랑 밑에 탐사를 할 때도 부딪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많은 탐사에 드론들이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쭉 제일 작은 게 지금 네. 레이싱용인가요? 네네. 레저 쪽에서도 이제 이게 드론이 활용되는 한 분야인데요. 이 레이싱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요. 네. 눈으로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1차원이어서 바로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로 이제 고글을 통해서 이게 디지털화 돼 있어서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는데도 선명합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180km 막 그 룰이 있는데 그 사이사이를 학생들이 직접 만든 드론이고요. 이것도 이제 고글도 나름대로 이제 사다가 조립해서 만든 고글입니다. 그래서 연결시키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레이싱 드론이 이제 굉장히 바람을 일으킨 거는 2016년도에 이제 두바이에서 그 드론 프리라는 그 대회가 열렸는데 그 프리스타일 쪽에서 한국의 중학생인데요. 그 친구가 1등을 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드론 레이싱 쪽에 이제 열기가 많이 살아났죠. 아니 학생들에게 지금 드론 교육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학교에서. 네. 예, 어떤 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나요? 단순하게 이제 방제 부분도 있지만 학생들이 연구하는 부분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농업 쪽에서 방제뿐만 아니라 탐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같은 경우도 렌즈 보시면 카메라가 달려있네요. 네, 카메라가 6개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적외선 카메라부터 그러니까 적외선 있으면 열화상이 돼요. 그래서 찍으면 온도 차이가 나타나고 또 식물의 반사율을 통해서 이 식물이 잘 자라고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어떤 그런 상태들을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드론으로 농작물을 연구해보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현장에 가서도 학생들이 바로 투입이 될 수 있게끔 저희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수업에 이런 수업만 있다면 정말 재밌겠어요. 네, 재밌습니다. 학생들이 참 네. 좋아할 것 같아요. 네네네. 저는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드론이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또 다양한 분야에 또 드론이 활용되고 있다는 게 또 놀랍기도 한데 지금 이렇게 활용 범위가 늘어나면서 제주에서도 이 드론 산업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제주는 그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든 건 제일 늦었지만 실제로는 2019년, 18년도 이후에 굉장히 시범 실증 단지가 많이 됐었습니다. 지금 3번 연달아 됐고 이번에는 뭐 도 전역이 드론 특별 자유구역으로 됐고요. 이제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제주가 굉장히 특별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제주는 이제 바람 많고 고도가 높고요. 그리고 사면이 바다이다 보니까 도농이 또 한꺼번에 같이 이제 공존해 있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제주가 갖고 있는 어떤 지형적 환경, 자연적 환경이 그러니까 드론을 테스트하고 시험 운영하는데 굉장히 좋다고 이제 알려지게 되고 그런 사업들을 하면서 이제 주로 우리는 환경과 안전 쪽에 이제 시범 사업들을 많이 하게 돼서요. 그 올레길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올레길 쪽에 안심 귀가 서비스라든가 있고요. 해양 환경이나 이런 쪽에도 많이 하고요. 또 하나 이제 특이한 거는 이제 제주는 이제 작황. 그 지금 통계에 의하면 이제 한 5년 정도, 5년간 이제 그 배추하고 이제 양파 쪽에 작황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버려진 게 한 460억 정도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이거를 작황 예측을 드론을 통해서 드론이 이제 분광 센서라는 게 있는데요. 그 분광 센서를 초분광 센서를 통해서 이 빛을 투과하는 게 틀립니다. 감자와 고구마 다 틀리고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작황 상태를 알 수가 있죠.
예측해가지고 이 과잉 생산이 될 것 같은 걸 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뭐 시설 점검, 뭐 안전 귀가, 뭐 여러 가지 지금은 너무 드론이 쓰이게 될 것이 너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가장 간단하게는 배송이에요. 배송. 예, 그쪽에는 이제 지금 제주는 그런 쪽에서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제주 같은 경우는 1차 산업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 농업 분야에서 이 드론을 얼마만큼 잘 활용하는가 이것도 관건인 것 같은데 네. 강점이 따로 있겠죠? 현재 뭐 코로나가 시기에 지금 외국인 인력을 구하기도 어려워졌고요. 그다음에 처음과 달리 지금 인건비가 계속 상승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농약을 칠 때 뭐 인력으로 사람을 빌어서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인력을 구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기계화적으로 드론이 효율적으로 방제를 하고 있는 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인지 모르겠는데 네. 사실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뿌리면 더 꼼꼼하게 뿌려지잖아요. 그래서 더 방제가 잘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 이 드론으로 방제를 하면 효과가 좀 없지 않을까 그런 인식이 좀 있어요. 저희 회사가 원래는 이제 육지 쪽에 계속 수도작 방제를 매년 해왔고요. 근데 육지 쪽의 방제는 수도작은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모내기하고 나서 보통 일반 수도작물은 벼를 뜻하거든요. 벼는 1년에 1에서 2회만 방제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벼를 수확할 때까지 방제하는 게 없는데 제주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이제 채소 작물들이 하고요. 보통 이제 밭에 같은 경우에 1모작이 아닌 2모작, 뭐 많게는 3모작까지 하는 밭들도 있거든요. 그런 밭에서 여러 작물을 하다 보니까 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제 횟수보다는 굉장히 제주도가 많습니다. 월동 작물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제주 같은 경우는 소작이 많잖아요. 예. 예.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드론이 나오기 전에는 이제 무인헬기라는 이제 사람이 조종을 하는 이건 전기 모터로 해서 비행을 하는 드론이 아닌 내연기관을 갖고 있는 굉장히 큰 무인헬기로 이제 방제를 했는데요. 그 같은 경우에 기체에 대한 가격도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체를 운영하거나 또 비행 관련에 대한 승인을 받는 것도 좀 까다롭기 때문에 사실은 운영을 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뭐 굉장히 조종을 잘하는 파일럿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면적을 많이 칠 수 있는 면적이 제주도는 없다 보니까 훨씬 효율적인 드론으로 이제 많이 가고 그 있는 바람의 영향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굉장히 제주가 또 많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근데 그러면 헬기- 운전하기 힘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드론이 헬기보다는 좀 더 바람이 불어도 운영하기가 훨씬 편하죠. 일단 상승하는 높이가 다르고요. 네. 예, 그리고 적어도 비행을 할 수 있어서 이제 그렇기도 하고 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데 이제 드론이라는 거는 지금 농업에 아주 적합하다고 하는 게 이제 농촌의 고령화가 문제거든요. 이제 이런 문제들에 농업의 효율화, 스마트 농법이라는 것, 스마트 영농을 하기 위해서는 기계화를 또 도입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지금 참 다행스럽게도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AI라든가 이런 게 나오니까 아까 말씀하던 중에 이제 논밭 같은데 하다가 작황 상태가 좀 숙성도가 좀 낮은 부분은 스스로 알아서 이제 양을 조절해서 뿌리는 형태.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좀 고른 품질의 벼를 또 작황할 수 신기하네요. 있는. 그거.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각종 센서들이 카메라에 설치돼 있어서 네. 농약이 지금 귤 밭에 어느 정도 붙었는지 오히려 더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는 정밀하게 예. 농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이런 기계를 믿고 이런 기계를 활용함으로써 이제 농사가 아닌 농업을 하면서 이제 여가 생활도 좀 하실 수 있고 매일 농약만 치시는 게 아니고 매일 밭을 가시는 게 아니고 이런 좋은 기술과 좋은 농기계를 사용해서 농사를 질 수 있는 이제 시대가 왔고요. 어쨌든 농약이란 게 많이 사용되면 좋지 않거든요. 또 제주도란 지역 자체가 환경에 대한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적정한 사용량을 작물에다 뿌리고 농작물을 또 저희가 사람이 먹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농약을 지금 살포를 하는데 확실히 드론으로 살포를 하기 또 인건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절약이 돼서 사용이 저도 관심이 뜨겁죠. 네. 우선은 이제 저희가 이번에 드론 제어라는 기능 경기대회를 참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단순하게 드론을 비행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픽스 워커라는
픽스호크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임무 수행 장치에 사용되는데요. 원하는 지점에 소프트웨어로 프로그램해서 이동을 해서 지금 요 장비들, 요런 장비들, 예를 들면 이 친구가 어떤 친구가 물에 빠졌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튜브를 넣었다고 치면 그 튜브 위치에 이게 원하는 위치에서 떨어지고 거기에 떨어졌다고 해서 이제 소리가 이렇게 날 수 있도록 알려줍니다. 그러면 군환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구조하기가. 그래서 이제 그런 군환 장치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임무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제는 그 다양한 분야, 산업제어 이런 분야뿐만 아니라 아까 지금 말했던 것처럼 스포츠 분야, 그리고 학생들 취업하는데 촬영하고 연구하는 분야. 그래서 다양한 분야들을 학생들이 원하고 있고, 좀 전에 이제 대표님이 이야기하실 때 농약 살포들 안 하시잖아요. 구에도 사람이 없는 것처럼 네. 그런 3D 직업적인 부분들은 요즘에 인구수도 적은데 그래도 한두 명 자녀들, 귀한 자녀들 보내고 싶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로봇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로봇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드론은 하늘을 나는 로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론의 원리를 이용하면 다른 로봇들도 쉽게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학교에서 이제 그런 교육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분야에 취업적으로도 너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친구들은 다 직장들이 이미 3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직장이 다 구해져 있는 상태고 학생들이 없어서 그 기업에 보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 지금 드론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중국 회사 하나가 이제 전 세계에서 70%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 회사도 대부분의 60% 정도 되는 부품을 수입을 해요. 자기들 기술은 순수하게 30%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도 우리나라 걸 가져가고요. 우리나라는 2차 전지나 반도체 쪽에 되게 강국임에도 드론을 전량 수입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환경이 어차피 제조업 기반이 아니라는 거죠. 제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주에서는 이게 드론에 대한 능력, 지금 선생님 가져오신 것처럼 애들이 만들고 생각하고 창의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새로운 직업을 만들 수가 있고 또 창업을 할 수 있고, 이런 굉장히 기회의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또 자연 환경이 딱 맞아주니까 제주는 굉장히 다양한 드론이 적용될 수 있는 적합한 곳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제주도니까 날릴 수 있는 공간이 많거든요. 특히 서귀포는 아무 데서나 날려도 네, 상관이 없어요. 네. 근데 서울 친구들은 드론 한번 띄우려면 이거는 그 지역에서는 다 제한 구역이어서 예. 저 멀리 가서 날려야 되거든요. 자, 이 드론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될지 참 기대가 되는데, 드론으로 어떤 변화를 좀 세 분은 예측하고 계세요? 앞으로 드론의 방제에서는 저는 모든 이제 방제가 정밀화되고 뭐 분석 기술을 통해서 이제 식생을 키우고 작물을 키워내는데 하나의 도구로 쓰여지는 게 아니고 같이 발맞춰서 나가서 농가 소득에도 나중에 농가 소득 창출도 도움이 되고, 또 농가한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가 생활도 즐길 수 있고, 그리고 농약에 노출이 되는 부분이 없거든요. 드론으로 방제하다 보면. 또 비용적인 차원도 지자체나 시청에서 보조 사업으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 농가부는 실질적으로 천평을 방제하는데 방제를 10분 정도 만에 천평을 방제를 끝낼 수 있으니까 시간도 굉장히 절약되고. 효율적인 거죠. 예. 그러면 이 농업 분야에서 보면 방제만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파종 같은 것도 할 수가 네. 있을까요? 지금 앞에 있는 드론 말고 이쪽에 있는 드론은 실질적으로 뿌릴 수 있는 곳 노즐 쪽만 이제 좀 바꿔놓으면 실제로 씨앗 뿌리는 파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적이 있나요? 예, 얼마 전에 저 선생님 학생들 왔을 네. 때 저희가 메밀밭에 실제적으로 메밀을 파종하는 걸 같이 진행도 했었고요. 학생들이 와서 견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비행도 그때 같이 좀 날려봤습니다. 예. 지금 농약을 뿌리는 거는 사실 액상으로 돼 있는 물에 대한 액상제에 대한 농약을 뿌리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이제 파종 같은 씨앗이라든지 아니면 잎제
비료에 대한 입재 살포도 가능하고요. 이제 앞으로는 농업에서 쓰이는 드론이 뭐 그냥 농약만 뿌리는 게 아니고 씨앗에 대한 파종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비료를 줄 수 있는 입재 비료도 다 줄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노즐만 살짝 바꿔주면 네. 되겠네요. 저희는 이 드론 같은 경우에 이제 촬영을 하게 되면요. 픽스4D라는 또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건물을 아까 위성에서 촬영한 거하고 드론으로 촬영한 게 거리상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픽스4D로 건물을 뜨게 되면 짧은 시간에 학교 전체가 떠집니다. 그거를 메타버스 안으로 이렇게 또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메타버스의 학교들이 많이 생겨날 거예요. 왜냐하면 2023년부터 특성화 고등학교는 학점제가 시행이 되고요. 2025년부터 학점제가 시행이 되면 이번 코로나 같은 상황에도 느꼈겠지만 굳이 학교를 가서 수업을 받기보다 내가 집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메타스쿨에 들어가서 우리 학교 갔는데 거기 선생님 만나고 거기서 배우고 학점으로 인정이 된다면 학생들이 굳이 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으려고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생겨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의 분야에 또 사람들이 생겨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드론을 하게 된 거는 소프트웨어 때문에 참여하게 됐거든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지금 우리나라 인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일자리가 질 좋은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인데요.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이 드론이라는 로봇을 사용하면 처음에 아이들이 날려보다가 파괴됐네? 조립해보고 수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픽스워크랄지 이런 소프트웨어도 이용하게 되고 아두이노를 알게 되고 그다음에 C 언어를 알게 되고 그래서 파이썬 이렇게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애들이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점점 그런 케이스들이에요. 처음에는 전혀 이런 쪽 소프트웨어에 관심이 없었는데 드론을 날리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발전하고 이제 그런 쪽 산업으로 또 취업이 이루어지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가장 교육하기에 좋은 거는 드론이 아닐까. 그래서 저희가 드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안 나오게 되면 안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네,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교사의 역할들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식을 전달해주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학생들의 각각에 맞는 적성과 능력을 파악해서 그 학생에게 어떤 루트로 어떤 과정을 너희가 가게 되면 정말 뛰어난 학생으로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컨설턴트 이런 역할들이 교사의 역할로 앞으로는 변하지 않을까. 단순하게 이제 티칭하는 그런 시대는 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교사십니다. 그럼 제주도 전체로 봤을 때는 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드론 제주 전체뿐만 아니라 드론 산업은 어떤 하나의 이제 트렌드고 4차 산업의 경향인데요. 뭐 제주에서 이제 가까운 예로는 올해 8월 초였죠. 8월 초에 이제 화순항 쪽에 곶자왈 쪽에서 60대 관광객이 전화해가지고 저희 화순항 쪽인데 저 못 찾겠어요라는 전화하고 이제 끊어지는 신호가 끊어져가지고 23분 만에 드론 띄워가지고 이제 찾았던 케이스가 있고 또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대 소녀가 이제 극단적 선택을 인생 뭐 어떻게 살아 하면서 이제 산을 올라갔는데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려고 보니까 어디로 왔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이제 구조 신호를 했는데 3분 만에 찾아서 귀가시켰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의 그 어떤 인명 구조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한 사람의 생명을 드론이 살린 거죠. 이제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지금 교통은 하나의 산업의 핵심이죠. 이 교통 물류가 이제 개입이 되면 드론의 활용도는 상당히 높아질 거고 그러면 산업 전체가 바뀌는데요. 그 이동 주체에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눈입니다, 눈. 그러니까 드론이 많이 쓰이는 게 촬영인 거죠. 이제 우리가 계속 하늘에다 새를 보면서 저들은 무엇을 보고 있을까 굉장히 궁금했고 또 굉장히 원했던 세계인데 이제 드론이 그 눈을 대신해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드론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감시뿐만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농업에서도 그렇고요. 그 아까 말한 이제 적외선 카메라 가지고 이제 그 찍게 되면 이제 색을 분포도나 이제 온도차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제주는 누수가 굉장히 심한 전국에서 가장 누수가 많은 지역인데 이 수도관에서 누수가 되면은 이 땅의 온도가 내려간대요. 그러니까 위에서 찍으면 이거 배관이 돼 있는 지도와 그쪽 온도를 매칭을 시키면 누수가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고 사람이 못 들어가는 곳, 탐사 뭐 이런 부분에서부터 시작하면
그러니까 이 드론이라는 거는 앞으로 이제 적용하는 분야, 주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데는 물론 교통수단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되게 보조산업으로서 그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제주 같은 경우에서는 특히 관광산업, 레저 쪽에 이 산업이 같이 융합이 되면 굉장히 경쟁력을 갖게 될 겁니다. 평창 올림픽 개회식 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드론으로 오름기를 만들고요. 예, 그리고 그 폐회식 때도 이제 군집 드론이라고 그러는데요. 하늘에서 글자를 새기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봐보지 못한 세계고, 그건 어떻게 보면 약간 신세계 같은 느낌이, 영화적 느낌이 되게 많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수상스키를 타는데 이제 배로 가지 않고요. 하늘에 드론을 띄워서 수상스키를 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 레저에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뭐 레이싱 드론뿐만이 아니고 뭐 전투 드론 뭐 이런 거 많지만 해양 스포츠 쪽에도 굉장히 많고요. 가보지 못한 곳을 또 탐험할 수 있는. 교수님, 그런 그리고 세계입니다. 요즘에 이제 채용에서 경찰 공무원이든 소방 공무원이든 그리고 군대든 이렇게 좀 특별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 채용 정도가 아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좀 면접을 갔다 왔어요. 예, 제주 경찰청에서 이제 드론직으로, 그들은 드론으로 들어가서 드론으로 평생 그 정년까지 맞이하는 직인데 2명을 새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토부의 정부에서도요, 그 미래 드론 교통 담당관이라고 해서 드론이라는 이름을 넣고 교통 담당관을 넣었습니다. 아니 그럼 그 드론에 관한 어떤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자격증 있죠. 그 자격증은 왜 따는 거예요? 뭐 혜택이 있어요? 이제 면허를 따는 이유는 어쨌든 저희가 비행을 하게 되면 면허가 필요한 그 승인을 받고 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면허가 없이 비행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는 것 같이 똑같아요. 똑같은 처벌을 그럼 받습니다. 제가 지금 구매해서 날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제는 이게 어쨌든 책임감이 그죠? 따라야 되는 거니까 예. 자격증이 꼭 필요하겠네요. 이게 그 사고의 위험하고 또 하나 이제 가장 현재 법제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도차라고 그러죠. 예, 도둑 촬영. 예, 이렇게 드론이 카메라가 붙어 있기 때문에 카메라가 붙어 있는 거는 어떤 무게라도 이제 띄워서 비행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네. 예, 이거는 이제 요번에 보니까 그 어떤 프로의 TV 프로에 나왔던 연예인 집이 소개되니까 그 담장너머로 드론 띄워가지고 예, 보다가 이제 걸리는 예, 그런 것도 있었고, 베네수엘라 대통령 뭐 취임 연설을 할 때 뭐 드론이 날아와서 단상에 부딪혀가지고 간 거, 뭐 백악관 앞에 드론이 벽을 부딪히고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카메라, 눈이 있는 그 비행체라는 거죠. 그게 문제가 돼서 여러분이 이제 큰 문제 없이 여러분이 좀 자유롭게 레저 활동을 하고 싶으면 드론 자격증 면허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작은 드론도 있고 정말 큰 드론도 있는데 이 드론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변화에 우리는 지금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까요? 준비가 잘 돼 있습니까? 지금 제주 같은 경우는 이 드론 특구도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좀 또 하나는 작지만 다 가지고 있어요. 예, 여기에 그리고 제주는 또 하나 특징이 있는 게 5인 사업체 이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거의 90% 넘어가는데 이 드론은 또 소규모로 모여서 해야 돼요. 이제 대형화되기는 상당히 힘든 곳인데, 그러니까 창작하고 아이디어 내고 그리고 작은 자본으로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리고 크기도 작고 크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창의력을 발휘하고 선도적으로 무엇에 적용하는, 제주에 딱 맞는 걸 하면요, 어디 갈 수 있냐면 굉장히 비슷한 지역들 태평양 아래 많이 있습니다. 예, 그쪽으로 진출할 수 있고요. 세계로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분야이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좀 열심히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이 분야에 뛰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드론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우리한테 찾아올 텐데 그러기 위해서 좀 규제도 완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이것도 하늘을 나는 비행체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요. 꼭 면허를 취득하시고 또 조종자가 법적으로 되어 있는 준수사항을 꼭 지키면서 비행을 하는 거는, 뭐 준수사항은 사실 자동차 면허랑 거의 비슷합니다. 뭐 술을 먹고 운전하지 말고, 또 사람이 많은 곳에서 또 기체를 띄우지 말고, 또 시계 비행을 하다 보니까 주간이 아닌 야간에도 사실은 비행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앞으로 뭐 규제 부분에서 풀릴 것들은 사실 농업적으로는 주간에만 저희가 하는 거가 아니고 기체가 발전함에 따라서 저희가 야간에도 비행을 하고요. 때로는 야간에 방제를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제 뭐 살충제 같은 경우에 사실 뭐 농작물에 가장 피해를 많이 주는 벌레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야간에 활동을 하거든요. 먹이 활동을 야간에 하기 때문에
야간에 비행만 가능하다면 야간에 살충제 방제를 하면 효과적으로 극대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법적인 규제로 인해서 사실 야간에 비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간 비행을 할 수 있는 기체들한테는 뭐 이례적이거나 아니면 뭐 조례적으로도 제주도에 한해서는 야간 비행을 할 수 있게끔 승인을 내주는 그런 규제도 좀 풀렸으면 저는 바람이고요. 그건 어차피 나중에 농가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바람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드론 산업이 점점 발전하다 보면 정말 거기에 딱 맞는 인재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참 이제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제주도에서 우리가 뭐 입시 위주로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하면 드론에 관련된 것들을 하면 정말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좀 이런 부분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먼저 좀 밀어주시고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오게 되면 저희가 이런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동영상도 제작하고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이 잘 성장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으니까요. 좀 부모님들이 이런 드론 산업 분야에 아이들이 좀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게 그냥 그저 장난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네. 정말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부님들도 조금 인식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학생들이 드론 청소용 로봇을 좀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중에서 손 닿기 어려운 옥상이랄지 그런 하수구, 배수구가 막혔을 때 청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하우스가 이렇게 저희 학교에 하우스가 있는데 미리 영상을 촬영하고 그다음 영상을 촬영해 보면 어디가 뒤틀어졌는지를 또 이렇게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분야에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고 연구를 할 수 있다면 산업사회에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현장에 계시는 우리 이제 대학교 교수님들 그리고 또 기업 대표님들 그런 기술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교와 연계가 돼서 같이 교육을 한다면 그런 효과가 굉장히 크게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타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의 교사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지역사회가 함께 교육에 참여하셔서 이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딱 세 분이 손잡으시면 되겠네요. 지금 함께 협력해서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분야에 정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드론,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오늘 세 분을 통해서 저 역시도 드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고 아마 녹화 끝나고 구매하러 바로 인터넷 앞으로 달려갈 것 같습니다. 면허부터 따야겠네요. 네. 자, 함께해 주신 세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